요즘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 훈훈한 경제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코로나19 위기에 대규모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이 대량 실업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 위축에 기업들이 속속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을 하면서 감원을 검토하는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고요. 이로 인해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나앉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코로나19 경제의 비상사태 상황을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대처 방안은 무엇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경제도 또 세계 경제도 올 스톱인 상황에서 지금 이 위기 중에 위기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기업이죠. 중소 중견 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들도 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의 위기는 이제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네. 네, 호텔, 여행, 면세업계부터 보면 이 호텔 분야에서는 이미 도산업체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국내 최초의 호텔 리조트 운영 전문 법인이 이제 한 기업은 지난 3월 26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또 국내의 한 리조트는 4월 1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균 임금의 70%를 받는 1개월 유급 휴직에 들어갔고요. 네. 또 국내에 있는 대표 한 호텔의 경우에는 이제 전 직원에게 일주일 동안 무급 휴가를 권장하고 있는 등 네. 전 산업에 걸쳐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구조조정 광풍이 불어닥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곳 중에서 또 항공업계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반기 매출 손실만 6조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항공업계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건가요? 네, 흔히들 이제 셧다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선이 아예 폐쇄되면서 이제 전 산업이 그렇지만 이 지금 하늘길이 하나하나 닫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항공에 있어서는 고립되어 가고 있는데 이 지금 남아있는 노선이 그저 장거리 노선 몇 개만 빼고는 전부 다 닫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항공업계에서는 그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이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1위 항공사죠. 아메리칸 항공이 무려 700여 명에 달하는 조종사를 퇴직시키는 등 이 글로벌 항공사의 인력 구조 조정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국내 항공업계에도 이러한 휴직 도미노 이런 현상이 결국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 국내에 있는 두 대표 항공사를 비롯해서요, 저비용 항공사들까지도 대부분 순환 근무나 이제 무급 휴직에 돌입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 그 항공사 중에 한 저가 항공사는 직원의 거의 절반 정도를 구조조정했다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사실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이 대규모 구조조정 상황이 사실상 가시화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국내에 있는 모 저비용 항공사는 일단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고, 만약에 퇴직하겠다는 사람이 회사에서 생각하는 정도에 너무 미치지 못하면 이 5월 중에 정리해고를 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줄여한다고 생각하는 인력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전체의 45%, 무려 750명 수준입니다. 3월 월급도 현재 주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A저가 항공사는 지금 비행기가 전혀 뜨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이 중단된 상태라고요. 네, 이 저비용 항공사는 지난 3월부터 모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또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 항공기 리스료, 이 리스료를 또 줄이기 위한 작업에도 좀 속도를 붙이고 있는데, 이 보유 항공기 23대 중 이제 5대를 말소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는 항공기 리스사의 이제 운용 리스 항공기 반납을 위해서 밟는 절차인데요. 이 항공사는 이제 리스 항공기 조기 반납 시에 이 위약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운항 차질을 고려할 때 이 위약금을 내더라도 고정비 감소 실익이 더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제도 있잖아요.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조치를 하면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좀 지원해주는 그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 이런 걸 좀 활용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네, 이 유급휴직 시행을 위해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면 이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을 진행할 수가 없는데요.
이 저비용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급휴직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이 항공사는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경영난으로 좀 국내의 또 다른 항공사의 인수되기로 결정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인수를 하려는 이 항공사가 이제 기업 결합 심사 전에 이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하면서 이 저비용 항공사에 또 요구를 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항공업계가 흔들리면서 항공사발 위기가 협력 업체로 좀 빠르게 확산 중이라고요. 네, 이 기내식 공장 역시 사실상 중단된 상황입니다. 인천에 있는 기내식 업체는 총 4곳이 있는데요. 이 4곳 업체에서 지난해 하루 평균 14만 식을 준비를 했었는데 지난달 하루 생산량은 6,000식 미만으로 현재 기록이 됐습니다. 이 기내식 공급 업체들은 이미 한계점에 와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이 돼 있는데요. 이곳의 상황이 지금 항공업계 위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현장이자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쇼크가 대규모 실직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현재 지표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지난달 13일이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대란의 조짐이 지표로 확인됐습니다. 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네, 지난 3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3월보다 1.9%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무려 1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던 지난 2004년 5월 이후 가장 적게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또 통상 실업급여로 지칭이 되는 이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난 3월 60만 8천 명으로 이 조사가 됐는데 이 숫자는 역대 최대 인원입니다. 게다가 이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15만 6천 명으로 나타났고요. 또 구직급여 지급액도 8,98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한 달 만에 경신을 했습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 이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충격이 고용 상황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이 통계치보다 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봐야 한다 이런 얘기 있던데 무슨 얘기인가요? 이 발표가 된 이 수치가 그나마 좀 코로나19 여파가 좀 전면화된 이후에 나온 첫 고용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지만 이 고용보험에 잡히는 근로자는 전체 대략 50% 정도입니다. 이제 나머지 잡히지 않는 50%가 이제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특별 고용 노동자, 건설 일용직, 프리랜서 이런 직종인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은 사실 이들에게 좀 향해 있을 텐데 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현실은 아직 지표로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4대 보험 혜택을 받는 노동자들만 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런 고용지표가 발표된 같은 날 실제로 국회에서는 고용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열렸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특별 고용 노동자 줄여서 이 특고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네. 이 학습지 교사 또는 대리운전 기사 등에 대한 고용 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4월 13일 이 민주노총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 방과후 강사, 방송 작가, 보험 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같은 이 특고 노동자들의 소득이 최대 90%까지 감소하거나 아예 제로가 됐지만 정부의 생계 지원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는데요. 이 특고 노동자들한테는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이 가족 돌봄 휴가 지원 같은 이 정부 대책은 좀 그림의 떡일 뿐이고 또 일부 산재보험 가입자 외에는 이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받을 수 없다면서 이 긴급 실업수당 지급 또 특고 노동자가 포함되는 고용보험법을 좀 제정 등을 좀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발표됐던 그 고용행정 통계에서 또 한 가지 좀 의미 있는 지표로 여겨졌던 게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감률인데요. 40, 50대보다는 20, 30대 청년층이 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걸로 풀이가 되는 것 같던데 어떤가요? 네, 이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집계에서 유독 20대 이하와 30대에서만 좀 감소세가 나타났습니다. 29세 이하는 0.7%, 30대는 1.2%가 감소한 반면에 40대는 1.4%, 50대는 4.6%, 60대 이상은 8.9%를 증가했는데요. 이 신규 구직자 수도 20대와 30대에서만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고용 유지 장려금과 이 휴업 수당 지급 확대 같은 정부의 고용 유지 정책으로 이 40대 이상은 좀 일자리를 지켰는데요. 이상하게 이제 20대와 30대는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실업으로 내몰린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그 3월 고용 동향도 좀 살펴볼까요? 네, 한번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이 신규 채용 축소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현 정부 정책이 이 기존의 고용 유지에서 치중한 데서 영향을 좀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좀 덜 줄이면 이제 신규 채용 여력은 반대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가입자 위주의 고용 안전망을 확대를 해서 이 현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로 남은 취준생과 실업자 등을 포함시키는 이 추가 대책이 좀 시급하다고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별, 성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을 보시면요. 이 취업자가 2,66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이제 2009년 5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보인 건데요. 특히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이 월간 고용지표에 이 코로나19가 직접 반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직장인들 체감 지수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직장인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가 지난 3월 말에 1만 1,0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지금 고용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응답이 특히 여행업과 항공업 그리고 영화업계에서 좀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네. 제조업 분야도 상당한 수준이었는데요. 이 대한상의가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제조업계의 2분기 경기 전망 1분기보다 폭락했습니다. 전국의 2,200여 개 제조업체들에게 물어보는 경기 전망 지수인데 이게 100보다 작으면 좀 전분기보다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네네. 이야기인데요. 이 지수가 57이 나왔습니다. 금융위기 때 아주 근접한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 정부가 이런 실업 사태를 좀 예상해서 마련한 제도가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인데요. 고용유지지원금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현재 정부의 코로나 고용 대책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고용유지 지원금 네. 사업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겠는데요. 음, 경영난에 빠진 사업주가 감원 대신에 유급 휴업 그리고 휴직 조치로 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정부가 휴직 수당의 일부를 좀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월급을 적게 받고요.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을 얹어서 이 월급을 지급해 고용을 이어가는 게 이 제도의 취지인데요. 지난 3월 16일부터는 여행업과 전세버스, 호텔업, 공연업 등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을 지정을 하고 좀 몇 차례 걸쳐서 이 요건을 완화시켜서 이 4월 1일부터는 전 업종의 지원 금액을 이 월급여 지급액의 90%까지 확대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장에서 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네,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소상공인 245개사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들은 지원금 제도의 복잡한 준비 절차와 그리고 엄격한 요건 등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들 중 79.5%는 이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애로를 겪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고요. 제도가 불필요하다거나 활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한 기업이 20.5%였었습니다. 활용 애로 요인으로는 이 준비 절차에 대한 어려움이 46.4%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엄격한 지원 요건이 20.6%, 다음으로 부족한 지원 수준, 고용 유지 조치 후 지원금 사후 수령, 운영의 경직성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기업의 지원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만큼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시청자 많습니까? 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한 해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이 1,514건이었던 반면에 올해의 경우에는 지난 4월 14일까지 신청한 기업이 5만 1,067건에 달해서 지난해 전체의 33배를 초과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신청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 벌써부터 여기저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떨까요?
네, 정부 예산이 아닌 기업이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집행되고 있어서 이 규모의 제약이 있는 고용보험기금을 무제한으로 투입하는 것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네. 이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정부가 지원 규모를 당초 1,000억 원에서 5천억 원으로 늘렸다고는 하지만 이 3월까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인원이 43만 명임을 감안을 하면 무려 한 달이면 좀 모두 소진될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용 지원책 앞으로 좀 어떻게 개선이 돼야 할까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기업의 고용 유지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이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100%를 보전해 줄 필요가 있고 일일 지원 한도는 현행 6만 6천 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 상향하되 이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행정 절차 신속화도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예산이 많이 배정돼도 실제 지원되는 이 파이프라인이 막혀 있으면 효과가 좀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지원금 신청 서류는 기본적인 사항만 남기고 대폭 폐지하고 지급 방법도 선지급 후정산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자체와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19로 멈춘 경제를 일으키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고용 불안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고용 유지 쪽에 초점을 맞춘 그런 추가 대책을 좀 더 궁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송봉종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